어제 영상 상태가 좀 안 좋았죠. 컴퓨터가 좀 맛이 가서 설정 다시 했어요. 어제 두 가지 얘기하려다가 오르는 경우, 내리는 경우 얘기하려다가 내리는 경우에서 중간에 얘기가 좀 끊겼죠. 근데 일단 오늘 방향은 제가 비중 있게 뒀던 올라가는 방향보다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더 진행이 됐어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얘기,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얘기 하려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 얘기가 좀 끊겼죠. 그 부분을 마저 할게요. 어제보다 좀 더 강경하죠. 민형사 책임을 묻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허위사실 유포,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 무분별한 루머로 회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많은 주주분들의 이해 관심 부탁드립니다. 뭐 알겠어요. 예. 오늘 기사에서 좀 유독 관심 있게 봤던 게 임상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 지연되는 셈이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임상이 좀 늦춰준다는 기사가 나왔죠. 아시아경제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원래 2019년이 아니고 2020년이었어요. 2020년 3상 종료 예정. 제가 얘기 드린 거랑 항상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기사에서는 이제 2020년 원래 얘기가 19년이었는데 1년 반 정도 늦춰졌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또 타이트하게 가면 원래 일정대로 가면 이제 2020년 그리고 조금 뭐 딜레이 될 수도 있으니까 2020년에서 2022년 뭐 하여튼 1년에서 3년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악재성 기사치고는 주가에 큰 영향은 주지는 못했어요. 어제처럼 뭐 급락을 보인 것도 아니었고. 신라젠에서 입장 발표한 데는 환자 수가 25만 명이나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433개의 병원에서 진행되고 간암 환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상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데는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뭐 360명에도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것도 워낙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믿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임상 환자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원래 2020년에 임상 끝나고 그 다음에 시판을 한다고 해도 뭐 21년이고 상용화 22년 정도 된다는 거는 뭐 크게 의미 있는 뭐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도 뭐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기 승인 가능성을 있다고 발표를 했고 조기 승인될 가능성이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독점권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신약 개발하면 독점권 갖는 거 당연하고요.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분이 상했나 봐요. 3번의 내용은 뭐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를 좀 안 좋게 해석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해가 있던 부분들은 일단은 신라젠의 입장을 믿는 걸로 전자투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전자투표를 이용해서 주주의 권리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보통 저런 막 악재성 기사?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예전 뭐 삼성전자 작년 11월부터 재작년 11월부터 모건 스탠리에서 막 때렸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잘 대응 안 해요. 보통은 뭐 주가는 어차피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루머로 주가에 타격을 살짝 받는다고 해서 사실 회사 입장에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응을 안 하죠. 회사에서는 뭐 주주들만 난리치죠. 주주들이라고 해봐야 뭐 개미들이 난리치는 거지. 사실 뭐 큰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주가 좀 움직인다고 해서 뭐 난리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신라젠은 왜 이렇게 유독 주가에 대해서 민감하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자금 조달 때문이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가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식 발행을 많이 해줘야 한다는 얘기고 똑같은 돈을 받으면서도 회사 입장으로서는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가는 높은 게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거고 아마도 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서 왜냐하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든 느리게 대응하든 어쨌든 잠깐 휩쓸리는 기사는 돌아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려고 하느냐? 단기적인 움직임에도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에 대한 걸로 자금 조달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입장.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느냐? 당연히 자금 조달을 해주는 쪽이겠죠. 왜냐면 같은 금액을 해주더라도 주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신라젠 측에서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문훈상 신라젠 문훈상 신라젠 대표가 처음으로 기사에 등장을 했어요.
내용은 뭐 2200억, 이표금리 연 1%, 만기 수익률 연 4%. 뭐 이거 전에 기사랑 똑같죠. 주관사가 키움증권.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 왜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 이 계약 조건은 굉장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더 어떻게 진행될지는 공시가 떠야 알 수 있어요. 제가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뭐 다 일치하는 내용이라 이거 기사 누가 쓴 거야? 오늘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최저가 때 마이너스 9.49%, 그 다음에 종가에서 마이너스 7.45%로 끝났죠. 그리고 좀 주목될 만한 거는 고동색 개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어제 샀던 기관들 그대로 다시 다 팔았어요. 공매도 엄청 증가했고 외국인들 원래 기존에 없던 물량 다 처분해서 거의 이제 신라젠에서 떠나는 느낌이죠. 5분봉인데 어제랑 차이만 좀 비교해보세요. 날짜 경계선이에요. 어제는 기사 뜨고 완전 급락을 했죠. 하지만 오늘은 그냥 꾸준히 빠졌어요. 오늘 하락한 거는 어제처럼 루머 때문에 터진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제 루머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담았던 하방을 지지하면서 이 담았던 기관이 결국에는 오늘 주가를 돌리면서 내렸어요. 아랫방향으로 가는 얘기를 해야겠죠. 어제랑 마찬가지로 6월 달에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신라제층 입장은 주가가 낮으며 시간을 더 벌어서라도 주가를 높이고서 발행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누구의 채권자와 어제 채무자의 관계, 신라젠과 지금 현재까지는 키움증권이니까 키움증권과의 관계를 봤을 때 좀 더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팽배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래로 갈 때 내용은 주가를 6만원까지 뺀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6만원까지 빼려면 지금 68,000원이니까 다음 달에 65,000원, 6만원, 6만원까지는 가능은 하겠네요. 6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 6만원 정도의 전환사채 행사가를 결정하고 싶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빼면 6월달이라고 하면 이제 평균 주가를 따지니까 뭐 5만원대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뭐 6만원대 정도에서 발행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으면 할 때 계속 눌러놔야 돼요. 이 주가가 절대 올라오면 안 돼요. 올라오면 평균 주가로 따지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 되죠. 그럼 주가를 최소한 현재 이 선이 돌파되지 않도록 계속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공포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루머의 뭐 실체가 어느 쪽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성공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갔을 때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만약에 6만원 정도 밑으로 발행을 하고 싶은데 신라젠 측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높은 데서 발행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리고 신라젠에서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밀어도 돼요. 나중에 촉박하면 이제 자금 조달이 불리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삼상이 정말 자신 있다고 하면 좀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루다가 임상 종료 시점과 자금이 떨어지는 시점이 불일치됐을 때 그때가 염려스러운 거죠. 그럼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금을 충당을 시켜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처럼 주가가 낮아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 이제 빌려주는 입장, 채권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는 서로 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인데 이게 사실 조금 위험한 부분이 제가 이 전환사채 얘기가 나오기 아주 전에 영상에서 아주 전 영상에서 전환사채 얘기가 나오기 아주 전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신라젠이 버틸 수 있는 자금은 정해져 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거 다 보이지 않냐? 그때 사업보고서 제가 딱 까면서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일 먼저 전환사채를 얘기 드린 건 아니고요. 유상증자 말씀드렸어요. 가장 편한 방법은 유상증자라는 방법이 있죠. 주주들한테 지금 신라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와 비슷한 게 유상증자죠. 유상증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일단 엄청나게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보다 CB 전환사채 쪽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힘싸움 하다가는 그게 무산되고 유상증자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아랫방향은 좀 희박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드린 건데, 일단 뭐 내일 다시 올려놓을지는 몰라도 일단은 전환가를 좀 낮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라젠 입장은 전환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아마 지금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힘겨루기 중이에요. 이건 뭐 자금이 필요하긴 한데 힘겨루기 중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하긴 한데 결정된 게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전환가를 두고서 싸우는 거겠죠. 자금 조달 액수와 뭐 지금 이자가 뭐 1%든 2%든 뭐 4%든 5%든 이거 뭐 큰 돈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랫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서로 힘싸움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지면 유상증자라는 최악의 수를 만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 가장 안전한 거는 뭐 신라젠의 입장문 발표를 봐도 뭐 팩사백의 임상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고, 왜냐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속인다는 거는 그것도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금 조달 때문에 주가를 방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데 그 주가 방어를 위해서 강경한 대응과 빠른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채권자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서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질질 끌려갔을 때 그때 생각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미 하방으로 때려 맞았고 콜라겐의 진입 타이밍은 삼상이 확실시 되던가 아니면 자금 조달이 확정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구독?